그래서 센터 시설을 물어봐. 집은 주체가 아니죠. 우리가 법에서 주체라는 것은 우리같이 태어난 자연인 사람, 그리고 법에서 해주는 인간을 받든 하든 간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법인, 그 두 사람입니다. 도메인, 법인이죠. 시장법인, 법인이죠. 중도메인, 그래서 사람이죠. 아까 중도메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에는 중도메인에 쓰는데 허가를 받는댔죠. 적으십시오. 허가. 그런데 아까 산지 중도메인은 뭡니까? 지정과 허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유통법에. 적으십시오. 헷갈리니까. 시험장에는 그렇게 낼 거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걸 알아야 답을 붙습니다. 유통법에는 산지 중도메인에 해놨고 일반적으로 상장된 것은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그러나 비상장되어 있는 것은 개설자가 허가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도메인인 산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법률에 딱 들어온 겁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33번입니다. 중도메인입니다. 산지 유통인, 여기 이제 유통법에는 말고 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산지 유통인이 오로지 산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랬죠. 산지 유통인. 등록하는 거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3번에 4번입니다. 수집 출하 기능이 산지 유통인입니다. 적으십시오. 산지 유통인은 유통법이 아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4번 수집 및 출하 산지 유통인 적으십시오. 4번 수집 출하가 산지 유통인 등록같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수산물 유통법에 없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중도메인 얘기죠. 중도메인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는다. 산지 중도메인은 지정과 허가를 받는다고 말이죠. 산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관, 포장, 금융, 가공. 자, 금융은 거래를 했으니까 상적 기능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안 보고는 이 용어가 안 됩니다. 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입니다. 34번 문제인데 산지 직판장입니다. 자, 직판장. 유통법 51조입니다. 또는 47조입니다. 직거래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전자직거래는 51조고 직거래라는 거는 47조입니다. 유통법. 앞에 108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유통법에 47과 51조를 보면 됩니다. 산지 직판자. 그러니까 B2B, 비즈니스, B2C, 비즈니스 커스텀. 소비자와 사업자의 생산 거래. 그리고 C2C. 그러면은 소비자와 소비자의 거래. 이런 얘기가 직거래입니다. 직판장이니까 산지에서 바로 중간 상인 없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중간 상인만 답을 찾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가는 옳은 것은 선도 유지가 산지니까 좋겠죠. 저렴한 가격 맞겠죠. 소비자가 수송 보관 아니죠. 어제는 얘도 지금 4분도 절반입니다. 내가 산지 사가지고 보통 우리는 산지 샀으면은 내 차에 싣고 오잖아요. 얘는 소비자 수송 보관도를 담당한다.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중간 유통 비용이 적게 든다. 없죠. 중간 비용이. 중간 유통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고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왜? 직거래 직접 바로 사버렸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답을 낸 겁니다. 우선 이제 유통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가장이란 말이 빠지고 2번, 4번을 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4번은 소비자가 수송 보관 등을 담당한다. 저는 시골에 가서 뭐 꽃게 같은 거 사면 제 차에 싣고 왔습니다. 주술지 안 그래? 주술지 내가 안 그러냐 어디 가면은 샀어. 네 차에 싣고 오지. 택배를 보내주세요 이래? 그러죠. 제주도만 그러죠. 그렇지. 이것도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고. 근데 이번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이번 문제는 유통비용이 없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직거래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해 갔죠?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유통비용은 적게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거래니까 뭐 유통비용이 없지. 중간 상인이 없으니까. 그래 여자는 그냥 말만 직판장이라 했지. 직거래, 직판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직판장이라는 말을 왜 쓰냐 그러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17조인가 뭐 몇 조에 공동 판매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네. 그래서
시골에도 공동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직판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공동판매. 공동 판매를 많이 하잖아. 그거 보면은 그것도 어촌에서 수산물을 혼자서 파는 것보다도 과일같이는 뭐 혼자 많이 팔지만 이거는 썼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제장 창고에서 공동으로 직원들 데리고 내준다. 그러니까 공동 판매하니까 판매 장소라는 얘기하니까 직판장 이렇게 말을 쓰는 것 같아. 수산물은 그렇다는 거죠. 다 농산물은 개인이 팔아버리잖아. 그지? 물론 보관하는데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직거래, 직판장 이런 용어를 교수들은 쓰나봐요. 그걸 고민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35분입니다. 아까 전에 카페에 하르입니다. 하르가 놓았는데 선어가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르, 선어가 중요하잖아요. 살아있냐, 신선하냐 이 문제거든. 선어는 신선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횟수에는 얘가 1회니까 다음 횟수에는 뭐가 놓았습니까? 하르가 놓겠죠. 그래서 하루가 2회 때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놓으면은 다음에는 뭐가 놓을까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얘는 선어니까 살았다. 아니, 막 죽어가지고 지금 팔딱팔딱 하다가 딱 정지되어 있는 거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4번입니다. 35번에 4번. 선어는 원양, 저 먼 바다에서 왜 양식인가 한번 샀고, 뭐, 저 먼 바다에 가갖고 지금 잡고 왔는데 거기서 로켓으로 쏴 발랄 거예요. 신선하게 들어오게끔. 원양 같은 데는 아무리 신선하려고 그러면 빙장법을 해가지고 바로 얼음 같은 걸 쳐가지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거 방법이 가장 좋고, 아니면은 그냥 급속 동결해가지고 냉동창고에 여갔다가 땡겨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원양어선 같은 거는. 맞죠? 근데 원양이란 말을 쓴다. 그러니까 가까운 근해라든 이런 말을 썼으면 이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거. 원양. 그러니까 먼 거리, 원양, 근해, 연안 이런 말을 용어를 좀 봐두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다 보니까 원양에서 대부분에다 근해라든지 요 주위다 우리 집 동네 인천에서 보이는 그 근방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원양, 저 태평양 그 잡았는데 아무리 로켓으로 쏴더라도 신선하게 오르겠습니까? 로켓 쏴버리면 다 타버릴 건데. 자, 문제를 그러면 보세요. 1번 35분입니다. 1번. 자, 이 예고는 지금 유통 이론을 다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계통보다 계통 출하 비중이 높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대요. 계통이 맞대. 수입을 통한대요. 선어는. 아까는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통이 많다는 겁니다. 자, 바꿔야 되죠, 이제. 하루는 수협을 통하면 벌써 시간이 갔기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선어가 낫지. 그럼 하나는 뭡니까? 계통보다 비계통이 많고 깔치 같은 넙치 같은 거 그런 거는 비계통으로 하고 유사 도매시장 객주 같은 데 이런 식으로 쓰더라. 이런 정의를 내려주고 꽃게 같은 것도 비계통으로 많이 간답니다. 수협을 안 가고. 그래야 바로 사람 놈을 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어는 계통이 많다. 수협으로 간다. 자, 빙수장이나 빙장 딱 그대로죠. 바로 잡아가지고 신선하게 얼음을 치부리는 거예요. 냉각을 딱 시켜놔가지고 얼음하고 수산물 고기하고 같이 사이에 같이 해가지고 신선하게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이 봤잖아. 그죠? 고등어 깔치는 유통경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어 깔치는 계통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넙치 하루는 비계통 적으십시오. 넙치 하루는 비계통 객주 아니면 유사 도시사 허가 비계통으로 갔고 얘는 고등어 깔치는 계통으로 갔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고 교수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고 교수들이 볼 때 통계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어는 근해업이 되겠죠. 통통통 잡으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게 20, 30분은 어촌에 양육장에 들어오겠죠. 그게 선어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잡자마자 상자에다가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그런 데다가 고기 엮고 얼음 갖다 해버리잖아. 그게 빙장이잖아. 냉각해수법인가 뭐 그런 말도 있긴 있던데.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그 다음에 냉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선어, 냉동입니다. 냉동이니까 마이너스 18도에 이제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양에서 잡았다는 얘기 같은데 되겠네요. 그러나 급속동결이냐 완만동결이냐 그 차이겠지만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냉동수산물 유통경로가 단순하다. 자, 원양에서 잡아가지고 급속동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실어 왔어. 그러면 여기에 보관해. 보관창고, 부산에 가면 냉동창고 많이 그거 보관해. 그러고 나서 이제 업장을 놓으면 갱매를 붙이든 뭘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빼. 그런 다음 강호회사 가. 강호회사에서 또 만들어 포장해서 팔아. 복잡하네요. 생각해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하루는
비계통이니까 바쁘겠네. 왜냐면 바로 그냥 사람 오니까 야 정말 맛있겠다. 바로 먹자. 간단하잖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냉동은 복잡하다. 그 다음에 냉동수산물은 주로 냉동 탑차를 한다. 대부분 수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냉동은 수압을 안 거치니까 뭡니까? 비계통이네요. 적으십시오. 비계통이다. 자, 여기서 모든 예론이 나왔습니다. 동결 상태에 유통된다. 그죠? 동결 상태니까 급속 동결은 35도에서 최대 변결점을 통과해가지고 그 35분 내로 통과시킵니다. 급속 동결이고 완만 동결은 35분 내에 그 최대 변결점을 35분 이상을 지나갑니다. 완만 동결입니다. 물론 그래놓고 나중에 냉동을 하는데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이게 냉동입니다. 앞페이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자, 온도 문제는 앞에 31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적으시고 앞에 31페이지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냉동 수산물이 있으니까 2에 254페이지를 내보십시오. 2에 254페이지 뒤에 주습씨 254페이지 내보라고. 뒤에 254페이지 진도를 못 나가더라도 하나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 짓자고. 예. 254페이지 254페이지 145번이네요. 냉동수산물의 상품적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았죠? 냉동수산물. 수산물은 연중 소비할 수 있다. 그렇지. 보관하니까요. 냉동으로. 보관을 통해 수산물의 품질을 높인다. 냉동시키는데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까? 유지가 최상입니다. 저하되는 걸 막는 겁니다. 맞죠? 자, 여기서 이론을 다 들어간 겁니다. 높인단 말이 틀린 겁니다. 최소한 유지. 그러니까 품질 저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 냉동입니다. 선호도 맞죠. 하여튼 뭐 그렇겠죠. 냉동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고민해보고. 부패하기 쉬운 수산물에 보관 저장한다. 계절 일시 다량으로 연한 수산물의 가격 폭락을 해서 장소라든지 보관해가지고 판매 가격을 조절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고 이제 놓았죠. 이제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자, 냉동수산물은 그 2에 254번 문제하고 같이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 문제는 앞페이지 이론의 31페이지를 보시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생산된 양식 어종 중 유통량이 가장 많답니다. 자, 넙치와 하르래요. 그냥 저는 안겠습니다. 넙치 하르가 비계통이라고 얘기했죠. 적으십시오. 비계통. 꽃게도 거의 비계통입니다. 60%가 비계통이랍니다. 꽃게는 우리나라에서 서해 나는데 자연산. 아까 전에 그 4단계, 6단계를 6단계, 4단계를 하잖아요. 꽃게가 보면 서해 어딘가에 꽃게 그 거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단계, 6단계. 꽃게 잘 보면요. 형님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저도 안 보여가지고 안경 벗고 봤거든요, 형님. 예? 그 컴퓨터를. 그래도 안 보여요. 형도 안 보여. 그렇지만 이런 거점이 있구나 이 정도만 봐도 돼요. 4단계, 6단계 시험이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도 뭐 하여튼 어떻게 보더라도 넙치 하루는 비계통이고 꽃게도 역시 그렇다. 다만 꽃게는 바다에서 오더라도 혼자서 뻐끔뻐끔 숨 쉬더라. 그게 1에 2차 문제입니다. 5입니다. 일정한 기간에 삽니다. 그런데 유통량 가장 많은 건 넙치랍니다. 넙치가 강어죠. 강어. 하루. 그 다음에 이제 넙치 강어는 비계통인데 그 밑에 문제가 뭡니까? 하루가 나왔습니다. 아까 선호고 하루네, 그죠? 살아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루는 무수, 뭐, 봉지 샀고, 뭐, 하루차 어떻고 또 하나 생각나는데 합격 있었죠. 그게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하루는 살았다. 그러니까 죽은 놈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루는 수입을 가가지고 개통출하러 단계를 밟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있는 거예요. 공영 도매시장, 얘는 그 정통으로 들어가도 개통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번의 공영 도매시장은 주로 이룬다. 이거는 뭡니까? 개통출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다. 비계통이다. 하루는. 위살이라든지 인천 같은데 바로 그냥 중간상일이 있어도 도매상한테 일단 객주가 뭐 딱 잡고마자 소비자한테 바로 토스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도매시장이다. 그래가지고 개통이다. 아니다. 하루는 그런 식으로 3번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하루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 문제는 3대 8 1번 뭡니까? 비교통이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가 했고 그 다음에 3번은 비교통인데 공용 도매시장이다. 이거 완전히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 법률은 개통입니다. 1번, 3번은 대치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재 유통과 소비재 유통으로 구분된다. 그렇지. 왜 이게 뭡니까? 산재 이제 잡자마자 중간 없이 바로 소비자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문제. 그리고 다른 수산물에 비해 차별적으로 유통이 필요하다. 그렇지.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사는 놈을 어떻게 하루차를 운반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느냐,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루차니까 하루차 구성에다가 가면서 뭐 산소를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밑에서 옆에서 계속 뽀글뽀글 시켜가지고 산소를 용존산소를 올릴까. 용존산소가 뭐예요? 주섭씨. 용존산소. 수산물로 용존산소가 환경의 문제인데 그대 집 재산인 뱀장어가 숨을 쉬려면 물속에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물속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 한도가 있다. 그게 용존산소야. 그러면 금마가 그 산소가 모자라면 밤에는 그대가 내가 5시에 일어나는 이유를 알겠어. 왜 그럴까? 낮에는 강압수 작용해가지고 산소가 물에서 녹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물이 있어. 저녁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그 강압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3시나 4시 되면은 물에 용존 산소가 떨어져. 그래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물을 돌려줘야 돼. 그럼 뽀글뽀글 시키면은 위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물을 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산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뱀장어가 산다고. 그래서 12시간마다 5시에 가갖고 계속 돌려주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그게 뭐였죠? 그렇지. 되는 거. 그렇지. 올리고 내리고. 그렇지. 내가 그대 때문에 배운 그거야. 나 그거 듣고 내가 고민하니까 아 그렇구나 기억나. 그게 용존산소야. 그래서 그대도 하는 게 뭐야. 병장어 있으면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물하고 위에 뭐 한 방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 있잖아. 안 돌리죠? 물을 수족관은 물을 어떻게 돌려줘? 그냥 뺐다가 넣었다가 계속 순환시켜. 아, 저희 드럼 스크린으로 갔다가 그걸로 걸러내주는 거. 걸러내주고 또 순환시키고 그래. 어떻게 물이 계속 들어가고요. 그렇지. 물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렇지. 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야. 아래 있는 물에 용존산소가 부족한 걸 물을 땡겨주면서 공기가 툭툭 치잖아. 물 안에. 그래서 산소가 지금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이 뱀장어가 산소가 부족해. 입놀림이라 하지. 네. 물에 뽀글뽀글 올르지. 이렇게 쓰죠. 그렇지. 그러고 우리 가서 산소를 보고 들어갔다 놓았다 이러잖아. 그거 보고 너무 많아 이러면 죽는다는 거야. 빨리 그때 물을 산소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울로 튀어오르는 거야. 디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디오? 아, 산소 용도. 그게 용존 산소야. 수산일반에 하고 볼 때 좀 봐가지고 해라고 해준 거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차별적인 유통기술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하루를 할 때 하루차에 또는 무수 이동한다는 거 했잖아. 어떻게 산소를 공급할 거냐, 어떻게 급속하게 운반할 것이냐. 그리고 여름에 많을 때는 그 안에다가 있잖아요. 뱀장어 들어오잖아. 저 뱀장어 봉지 안에다가 뱀장어 치어를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보낼 때도 공기가 들어가고 묵잖아. 고무로 묶으면 이만큼 하고 밑에가 물이 있고 뱀장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어가. 그럼 위에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더울 때 보낼까요? 어떻게 보내? 아, 네 재산이야. 어떻게 보내냐고. 거기서 홍콩에서 어떻게 보내? 봉지 그냥 보내? 푸르겠죠? 아,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맞아. 그 안에 얼음을 넣는 거야. 아, 얼음 하나 넣고 물 넣고. 그래, 네 있는 그대로가 그게 하는 실제적인 얘기야. 아니, 니는 너희 집 일인데. 그 할 때 얼음 가거름. 그렇지. 그래야 얼음을 영으로 해가지고 이 물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용존산소하고 온도 같은 이런 게 환경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 친구는 들으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바로 되지만 카페를 보십시오. 그래서 차별적인 유통기술이 필요하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조언입니다. 자, 유통법 35조입니다. 적으십시오. 골드체인입니다. 김용의 이해 시험 때도 나왔고요. 그냥 골드체인이 답이네. 좋은 유통입니다. 금방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봉지 있잖아요. 여기 가지고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얼음을 갖다 있는 건 굉장히 이게 좋은 유통입니다.
수산물 유통이력제가 27조 34조입니다. 적으십시오. 39번 1번 유통법 27조 34조고요. 골드젠이 35조입니다. 커트제는 이거 저 무역할 때 그 저 할당제입니다. 그 다음에 직가림제는 거 보면은 수산물을 그 어촌에 잡으러 갈 때 그 임금 나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배를 타러 가면은 직원 그 저 선장 몇 프로 그 저 선주 몇 프로 선장 몇 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 그 경비는 뭐 지하고 선장 20% 뭐 우리끼리 나머지 40% 가지고 갈라먹고 막 이런 게 직가림이라 합니다. 지시란 말이 그런 어떤 가름하는 그것이 가림제란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판매입니다. 자, 공동판매 아까 말대로 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32조에 있습니다. 32조 7조가 있는 겁니다. 32조는 날라가 시행령이 시행령입니다. 농수산물 그 유통 및 가격 안정 시행령이 35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적으십시오. 시행령입니다. 법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시행령 35조의 공동판매, 공동수송, 공동계산, 선별이 나옵니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7조도 있긴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의 7조에도 역시 공동판매, 생산판매, 가공이란 말이 같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교수들이 낸 겁니다. 근데 공동판매지 공동생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산은 네 어선 내 어선에가 받아 나가서 각자 사가지고 그거 수산물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빨리 그냥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보관하고 가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비율로 하면 되니까. 이 문제가 2에 247페이지 있습니다. 넘겨보실래요?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1번입니다. 247페이지 1번입니다. 수산물 공동판매에 관한 설명. 그러니까 아까 지 말대로 유통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7조와 시행령 32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2조가 있고요. 공동선별 공동계산보다 발전해도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이거는 맞겠죠. 왜? 같이 날아가더라도 같이 보관해가지고 같이 가공하고 같은 생산은 못하더라도 하니까 이런 이론이 돼야만이 이걸 국가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몰라. 2번 그렇죠. 3번 위판장에 통해서 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법에서는 할 수 있다. 어떤 그 임의적인 구성이 될지 단서로 끝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몰라도 빼. 그러니까 유통업자 간 조정하는 게 있다. 유통업자는 유통업자의 중간 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산물의 공동 판매는 생산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 말고는 나름대로 논리가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이러면 그 인천에서 어디까지 A라는 인천에서 A까지 보내주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10상자입니다. 근데 내가 5상자밖에 못 잡았어. 옆집에 5상 잡았습니다. 공동 같이 판매 같이 배송시키면 되죠. 왜? 공동 집판장이라는 그게 어촌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수협이 아니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 어촌계가 없는 데는 중앙수협에서 그런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수협에서는 어민을 위해서 단체로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목표치가 있는 거죠. 주석인도 웃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고 이해가 못하면 그냥 넘어가. 자, 다시 205페이지입니다. 40번. 자, 같죠? 공동생산은 각자 한다 이겁니다. 공동생산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동판매 또 있습니다. 자, 여는 물어보면 판매에다 공동을 하자 이겁니다. 왜? 내가 잡은 거는 100상자밖에 없는데 옆집까지 하면은 1000상자가 나옵니다. 그럴 때도 판매도 같이 하고 수송도 같이 하면은 돈이 작게 들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판매로 물어본 겁니다. 판매는 그런 거 생산, 가공, 판매, 포장 이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판매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1차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는 겁니다. 판매, 의약물 가공, 판매 아닌데 출하, 그렇지. 유통비용, 그렇지. 의약물 가격 1번 말고는 다 판매하고 관계되죠. 잘 생각해보면
가공은 지금 뭐요? 어쩌십니까? 공동 개선, 공동 가공. 가공은 판매보다 뭐로 가야 됩니까? 공동 생산은 그 위에도 공동 판매로 갔네요, 그죠? 공동 생산하는데 공동 생산하면은 어촌계에 봐가지고 어떻게 물어봤는데 판매, 가공, 홍보 둘 다 공동 판매로 물어봤거든요. 공동 판매만. 의ек물 가공은 공동 가공. 이거는 그렇다. 왜? 자기 그 상적인 유통에 그 내가 100상자고 저 집에 200상자면은 가공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쓸 수는 있지도 좀 그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판매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는 아까 전에 이해 문제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공동 뭐라고 했습니까? 247페이지는 공동 판매만 계속 물어봤네요. 둘 다 공동 판매입니다. 그러면 공동 판매는 그렇게 어촌계라든지 수협에서 그렇게 공동 판매를 하면 되겠고, 문제는 공동 생산하고 공동 가공이나 공동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도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부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7조에 따르면요, 적으십시오. 7조 공동 생산, 공동 판매, 공동 가공, 공동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위해서 적었어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공동 생산, 공동 판매, 공동 가공, 공동 홍보를 수출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 홍보, 판매, 생산 4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7조에 되어 있습니다. 7조하고 32조가 시행령 32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밑에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문주화식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 공동판매 기능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판매에 대한 포인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이냐 판매냐 홍보냐 포장이냐 같은 그런 개념으로 구분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뭐냐면은 바다 그 산지 그 다음에 유통 단계 그 다음에 소비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하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 40이면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가 그 유통법 51조인가 그럴 겁니다. 52조네요, 유통법. 52조입니다. 항상 헷갈리는데. 아까 전에 직거래가 47조라 그랬죠. 전자상거래도 있고 직거래도 있습니다. 그게 유사한데,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사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하면은 중간 도매상이라든지 중간 창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반품할 때 벌써 썩어버린 거죠. 가면은 바로 안 먹으면 신선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거는 반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장애물은 모두 오는 겁니다. 모두 포준화가 없기 때문에 포준화를 하자는 거고, 미흡하니까. 반품이 어렵고 짧은 유통기한 수분이 많다, 낮은 운송비, 아니 복잡하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중간 마진이, 그래서 중간 마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전어 가격입니다. 자, 여기 전어가 나왔습니다. 전어는 그 농수산물법 5조에 따라 가지고 포준구객품을 만들면은, 포준구객품 중에 등급구객이 있고 포준구객이 있거든. 등급 거래 단위가 할 때 문어 전어는 포준 거래를 합니다. 350에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어 전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앞에도 있는데, 그건 2차 문제니까 빼는데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들어와서 해보겠습니다. 앞페이지 18페이지인가 뭐 하여튼 있을 겁니다. 18페이지 맞네요. 19페이지가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포준 국외 고시를 해가지고 포장 등급 거래 단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20페이지입니다. 거래 단위가, 포준 거래 단위는 3, 5, 10, 15, 20kg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5kg 미만 최대 거래 단위는 포준 거래 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겁니다. 포준 거래 단위는 3, 5, 10, 15, 20 하는 건 민어 전어입니다. 그거 적으십시오. 그냥 온 김에 민어 전어가 포준 거래 단위로 딱 끝납니다. 이거는 임의구정입니다. 해라. 근거사항이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가 다 아니고요. 아직까지 해수부 장관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으면 이렇게 따라줘,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 5, 10, 15, 20이 기본입니다. 넘어갔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전어 가격의 마리당 200에 300 올랐습니다. 200에 300 100이 올랐죠. 그리고 오르다 판매량이 600에 4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P인가? Q, 델타 Q, P, 델타 P, 뭐 이렇게 되는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격, 그러니까 P네요. P, 델타 P. 그러니까 P가 지금 아까 전에 600이니까 600, 델타니까 400이니까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리고 Q는 아까 전에 뭡니까? 200이니까 200 쓰고, 플러스 100이니까 플러스 100 써가지고 절대값으로 빼버립니다. 그래, 이거 마이너스를 뺐는데, 원래 절대값으로 빼면 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 갔죠? 밑에는 가격 변화, 위에는 수요량 변화입니다. 틀려. 괜찮아. 틀려도 돼. 아까 했잖아. 틀리도 답을 찍는 방법 얘기했잖아. 주섭씨 오케이? 그렇게 해, 그냥. 나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사버립니다. 공구구순이 우상합니다. 우상.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할 때 우리가 볼 때, 집에서 봐봐요. 자, 이거 칠판 아닙니다. P 가격이죠. 좌측.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뭐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나? 서플라이 곡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디맨드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생산자, 그러니까 어총, 업인에 대한 공급 곡선입니다. 업인은 뭡니까? 아니, 내가 100원 주다가 2원 주면은 더 가서 잠 안 자고 잤겠죠. 그게 공급 곡선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가 100원 주다 2원 주면은 공급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계는 있겠죠. 바다라는 선에서, 양식이라는 선에서. 한계는 있지만 공급 곡선의 문제와 디맨드는 뭡니까? 내가 1000만원 벌다가 20만원 벌었어. 수산물 좋아해. 싫어하든 좋아하든 돈이 남아요. 그죠? 많이 사먹겠죠. 그게 디맨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곡선의 이동 같은 건 뭡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짬뽕으로 했는데 공급곡선이 우상하는 거는 그겁니다. 왜 올라가냐? 100원 줄 때보다 200원 주면 더 많이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 찾으면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1, 2, 3은 공급곡선하고 관계되고 4번은 수요곡선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D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칠판이 있으면 이제 적어보겠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는 공급곡선이라는 것은 선이 하나 있고 수요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데 이 나중에는 공급곡선하고 수요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격하고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통통통 배를 타고 있다가 지금은 전기선이 아니고 뭡니까? 진짜 엔진이 좋은 배를 탔어요. 그럼 고기 많이 잡겠죠? 그럴 때 공급곡선이 자체 이동하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됐다든지. 근데 이제 수요곡선도 보면은 그 가격에 나는 몇 개 사겠다는 어떤 가격하고 이제 전제를 까늡니다.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내가 아까 말 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랐어요. 돈 쓸 데가 또 없어. 고기 많이 사먹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까지는 지금 놓으면 경제하기 때문에 그까지 내는 거는 조금 범위를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수요곡선,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